안녕하세요. 바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좀 조정이 나왔죠.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막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장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은 좀 쉬었다 다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따라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락을 할 때는 항상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크게 가거나 오래 침체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제 보통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제 오래도록 이제 외면 받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으로 진행이 되거나, 지금 항공 섹터가 전체적으로 그런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단 보면 좀 꽤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보면은 이슈가 많죠. 한진칼 같은 경우는, 한진칼 뭐 대한항공 이쪽은 보면 이제 조 회장 쪽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쪽 펀드에서의 주주환원 정책, 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 그러죠. 이게 되면서 이제 주주가 이제 경영에 간섭하는 요런 부분들을 좀 많이 용인하는 요런 부분들의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제 CEO가 만약에 국민들의 이제 좀 이제 뭐 몰매를 맞고 뭐 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주주들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 쪽으로 이제 주주들의 이제 의결권이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면 뭐 지배구조가 재편되고 뭐 요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거죠. 가치가 제고받는 부분들도 있고, 쉽게 말하면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슈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고, 이제 아시아나 쪽은 이제 금호그룹이 손 뗐죠. 이제 매각. 항공 같은 경우는 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공회사를 이제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인수합병이 이제 진행되고 하는 동안에 계속 이제 이슈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든 뭐든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은데 이걸 이제 뭐 3자 배정으로 돈이 공급이 되면 이거는 회사가 이제 재무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새로 이제 인수를 하는 회사들도 보면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인수 비용이 부담이 되면, 그러니까 시총이 높으면 인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이제 소문이 좀 났으니까 이제 투기성 자금은 다 빠진 다음에 이제 뭐 진행이 될 경우가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이제 에어부산 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종목을 편입했던 이유와 상장하고 그 과정, 요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고, 제가 밸류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제 편입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주식부자 양성소라고, 이제 과거 영상도 돌려보면, 매출 전 영상이나 이런 거 돌려보면, 요 부분에 대한 이제 회원도 새로 받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리딩하는 종목 중에, 이제 100%, 첫 100%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부자 양성소, 여기에서는 이제, 카페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기 이제 비공개 카페고요. 이제 회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고, 이제 먼저 이제 종목에 대한 리딩만 합니다. 시황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다른 리딩들은 겸하고 있지 않고요. 종목에 대한 리딩만 하고,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드려요. 자, 매수 4,600원 이하 매수. 자, 손절 없고 1차 목표가 9,000원. 자, 항공여행, 중국 소비. 자, 추천 이유,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항공섹터 전체적인 저평가. 그리고 고성장 흐름 보여짐. 이때 제가 코멘트를 다룬 거고요. 유가 하락에 대한 향후 이익 확대 가능성.
요 부분에 대한 거는 내일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내일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스탠스 방향성, 항공주들을 장기적으로 내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채팅방이 아니고 리딩방이라고 그래갖고, 단체 톡방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단톡방. 물론 이것도 비공개고요. 여기에서 사인을 드리고, 자, 리딩 계좌가 매수를 할 때 사인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체크를 해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책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가 나갈 때는, 미리 가격을 미리 주는 거기 때문에, 자, 9,000원에 대한 아까 이 전에 보면, 여기에 적혀 있죠. 자, 목표가 9,000원, 1차 목표가 이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100%대 그냥 다 때립니다. 자, 리딩 계좌는 이렇게 100%가 딱 찍히면 다 때려요. 그리고 나서 추가 수익 구간은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 리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보면은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3월 7일날 편입을 했고 4월 15일날 매도를 때렸네요. 어저께죠. 그리고 우리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 보면 박성현님이 1등이네요. 111% 수익이 나왔고요. 에어부산. 자, 매수가 4,190원에서 매도 8,890원. 자, 수익자랑 게시판에 업로드 해주신 이제 회원분들 보면은 미키님은 지금 가입한 지 이제 한 2달 되신 거고, 이렇게 딱 올려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태평성대님이나 박성현님처럼 뒤에다 몇 프로 수익인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수익자랑 게시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요렇게 수익이 안 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되면 멘탈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의욕도 생기고 뭐하고 하게 되니까 좀 자주자주 이용해주세요. 커뮤니티에서는 자, 홍보 자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업로드 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에어부산 수익 해놓고 111%, 102%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수익도 뒤에다 코멘트 이렇게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숙님, 미키님, 태평성대님, 성현님, 원칙과 여인님 축하드립니다. 자, 내가 보는 적정 가치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1,000원에서 12,000원이에요. 이게 공모가 3,600원에 시작을 했었고, 상장할 때 공모가 살짝 공모가보다 살짝 높게 시작을 해서 주가가 한 6,000원까지 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공모 받았던 사람들이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나서 요 구간에 왔을 때 요때부터 이제 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남들이 손절할 때, 자, 저점을 이탈하면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기법들에서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저점을 이탈하면 팔아라. 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뭐 저점 이탈 요런 시점을 이제 손절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이거 지지선이다. 그래서 지지선을 이탈하면 손절. 그러면은 내가 손절하고 주가는 날아가는 거야. 항상 이런 반복되는 경험들 개인 투자자는 한 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롤링하는 세력들도 큰 자금 운영하는 세력들도 여기를 이탈을 하면 개인 자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이탈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공매도를 이용하든지 어차피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그래서 해외 계좌로 돌려갖고 들어오면 메릴린치나 뭐 해외 구자로 돈을 돌려서 들어와 버리면 어차피 추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 롤링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세력들도 가치 판단을 다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평가에서 이런 이탈 자리가 나오면 항상 기회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정 가치, 내가 보는 적정 가치, 내가 그러니까 분석하는 적정 가치의 툴이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적정 가치를 분석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나만의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그 방법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높고 낮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산출하는 근거라는 게 다 있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 방식대로 산출하는 방법들이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도 좋고 또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기도 용이하죠. 지금 가치가 버블이다. 내가 판단했을 때보다 버블이다. 아니면 지금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0%가 튀었어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적정 가치가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뭐 200%, 100%, 50% 더 있다. 그러면 사실 매도가 일괄로 나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점점 적정 가치에 가까워 올수록 비중을 줄이는 방법들은 가능하겠지만 분할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보유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한 적정 가치보다 오버밸류를 받는다. 그러면 매도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남들 손절할 때 이렇게 매수를 했죠. 자, 사인도 여기서 나갔고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어차피 바닥이지. 이때 뭐가 있었냐면 무슨 악재가 뭐가 막 있었어요. 이게 몇 월이야? 3월달이니까 증시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인데 뭐 요런저런 뭐 항공사에 대한 악재 이슈들 뭐가 있었어. 기억이 잘 안 나. 다음부터 악재를 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걸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은 했었습니다. 금호그룹에서 생각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각 이슈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금호 쪽에서 아시아나 쪽이나 시총이라든가 좀 끌어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매각할 때 이득이 되니까 일부러 흘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인수 협상자들은 쉽게 말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뉴스를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인수 의향서를 뭐 제출하는 데가 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한화나 아시아나의 항공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 가치가 요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 신규 편입이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유자들의 영역. 그리고 한 5,000원 미만 구간으로 떨어져 주면 좋은 포지션 같습니다. 지금 안 계시고 계신 분들도 나중에 여기까지 만약 떨어져 준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인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6,000원 구간대에서 마무리되고 만약 다시 올라간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인 거고, 이 위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세 가지지 뭐. 주가가 요 정도 와서 눌림받고 천천히 올라가든지 바로 뻗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좀 하락이 좀 깊게 나와서 좀 오래 하락이 나오든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든 5,000원 미만 구간대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이건 밸류 매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5,000원 미만에서는 저는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공주들을 쫙 편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소비. 잠시만요. 이쪽으로 이제 섹터 구분을 해둬서, 중국 소비 쪽으로 섹터 구분을 해둬서 이제 여행 관련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항공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여객 수요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행자들 많아지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화장품 뭐 등등 있겠죠. 뭐 미디어, 게임 뭐 등등 있는데 요 중에서 밸류가 매력적인 게 항공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시기를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겠는데 이때부터 항공주를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주들을 굉장히 우리는 거의 뭐 다 쥐고 있자, 일단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항공주들이 점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체크를 할 때 내가 접근했던 부분들은 가치였어요. 그리고 밸류. 중국 소비 쪽 이쪽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버블이 껴있는데, 거품이 껴있는데 싸단 말이야. 항공 쪽은 싸다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그렇게 싸다고 판단이 되고, 또 리스크도 항공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막 망하고 이러기가 되게 좀 힘든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놨고, 비중을 많이 실은 게 아니고 좀 비중 분산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선주들부터, 가벼운 우선주들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자회사들 움직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늘 이제 해볼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에어부산이 이제 자회사인데,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데, 상장할 때 항공주들 주가가 좋았다 그러면 공모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공모가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밸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가 만약에 공모가가 높게 책정돼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고가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잘 편입을 하지 않아요. 많이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시점들을 기다리죠. 그런데 공모가가 뭐 3,600원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곱하기 2.5배는 갈 수 있는 요 정도의 밸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올라갔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타이밍을 잡아서 편입을 했는데, 자, 운이 좋게, 자, 바닥 구간에 잡아서, 요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운이 좋게 붙은 거예요. 자, 매각 이슈가 운이 좋게 붙은 거예요. 물론, 요런 이슈들이 뭐 예정되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밸류 매력이 있고, 기다리자. 그런 관점으로 편입을 했다는 거죠. 생각보다 시세가 빨리 나왔을 뿐이고, 이 시세가 언젠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입을 하는 거죠. 항상 장기 투자는, 사서 기다리는 거죠. 산다. 사는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하면서도 내가 매력적이다 생각하면, 자, 결정을 해서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목표한, 자, 이런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목표한 수익률이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때린 이유는 한진칼 우선주가 거래 정지였어요. 거래 정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이 무너지면, 항공주 전체적으로 투심이, 같이 무너지면서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섹터를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좀 매매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악성 매물, 단기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날 때까지는 눌림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있어서 상한가 근처에, 원래 상한가면 그 다음날까지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먼저 한진카루라는 놈이 이제 대장으로 치고 나가고 대한항공우가 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 종목들이 이제 투자주의에 뭐 투자 경고, 뭐 정지 막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요 종목은 상한까지만 절반 매도 사인을 낸 거예요. 이게 만약에 1번이었다 그러면, 에어부산이 한진카루처럼 먼저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이제 매도 사인이 안 나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 매각 이슈가 붙어져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홍보를 이 마케팅을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을 누가 해주면 고마운 거지, 뭐, 우린. 그러니까, 1년 보유하자 하고 샀는데, 갑자기 1, 2주 있다가부터 날아가 버린 다음에, 우리 목표, 일단, 단기 목표 구간을 줬어, 수익률을. 그럼 땡큐! 하고 챙기면 되는 거죠. 자, 기업 가치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저평가로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이거는 반대로 봐야 됩니다. 섹터 업황이라든가 섹터가 흐름이 아주 안 좋을 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역발상. 업황이나 섹터가 안 좋아. 그럴 때 관련 기업이 상장을 하면 당연히 주가는 공모가도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될 거고 굉장히 저평가로 이제 상장을 하게 돼요. 요런 것들은 보는 거예요. 고평가로 상장이 되는 종목들을 피하면 되는 거죠. 자, 신규 상장주라고 무조건 위험하거나 무조건 리스크한 게 아니다. 자, 성장이라든가, 가치. 지금, 내재되어 있는 가치. 내재 가치라고 그러죠. 내재 가치. 그리고, 성장. 자, 성장률과 내재 가치를, 체크를 해서 이게 투자 판단이 든다 그러면,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기적인 관점이 타이밍인데, 긴 관점으로 보면, 매력 있는 구간에 사서 더 빠지면 더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력 있는 구간에 들어서 바로 올라가면 내가 목표한 구간에 도달을 하면 챙겨가는 거고, 당연히 목표한 구간은 어디예요? 자, 적정 가치겠죠. 여기서 내가 설명했던, 자, 그럼 적정 가치. 자, 적정 가치.
내가 판단한 적정 가치 구간에 도달했다 그러면 요 위에서부터는 버블이라는 소리잖아요. 내 판단을 항상 신뢰를 해야죠. 스스로의 판단을. 그럼 이 위에서는 분할 매도. 이게 분할 매도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업황이 좋아져서 적정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할 매도 멈추고 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추적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이 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저와 함께 하는 거죠. 자, 신규 상장 기업들의 대부분이 업황이 좋을 때 고밸류일 때 고평가에 상장이 되고, 자, 기업이나 진행기관이 그걸 좋아하니까 버블이 껴서 상장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장을 추진하는 그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대한 고평가를 만들어서 상장을 해놓는 게 나한테 이득이죠. 내가 그 기업을 상장하려고 상장 추진을 하면 그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최대한 많이 끄게 마케팅을 하고, 또 그 관련 업황이 굉장히 좋을 때, 자, 많이 받고, 자, 공모가를 높게 책정을 해서 그게 흥행을 하면 그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많으면 흥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높은 가격에 상장을 시켜놓으면 주가가 이제 뭐 2년이 빠지든 1년이 빠지든 높은 가격에 팔아먹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평가 버블이 껴서 상장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종목들이 보통 상장주들의 한 70%나 그러면 2018년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때요? 1년 내내 장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2019년도 돌아서면서 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튀어 올라간 것들이 많은 이유가 요 구간에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가 상대적으로 다 낮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다, 시장에. 자,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신규 상장 기업에서 수많은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 신규 상장 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이제 추적을 해가면서 요게 진짜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해서 또 이 섹터에 관련된 섹터의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내용들도 언론에 많이 안 타고 손때가 안 타고 뭐하고 해서 매력적인 구간에 이렇게 취하면 굉장히 빠른 급등들이 이게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신규 상장주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자, 신규 매수는 못해요. 신규 매수는 5,000원이면 이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어떻게 알아요? 거의 뭐 지금부터 마이너스 한 40% 빠져야 되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는 거고, 안 내려오고 그냥 간다 그러면 보유자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내가 적정 가치가 11,000원, 12,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이 구간도 도달 안 했는데 이걸 일괄매도 때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절반 매도 하신 분들은 자, 원금 챙겨놨으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자, 원금 챙겨놓은 걸로 또 다른 요런 종목에 있는, 요런 자리에 있는 다른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100%가 왔어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요 매각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스탠스, 방향, 그리고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런 부분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매각이 되고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 돈이 들어오면. 그래서 항공들의 장기 방향성, 저는 항공 섹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기는 5년, 20년 뭐 요 정도를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년, 2년 이런 거는 솔직히 내 관점에는 단타예요. 그리고 5년, 20년 요 정도 긴 관점으로 봤을 때 항공 섹터를 왜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저평가 매력이 생길 때마다 이제 자금을 이제 분산해서 이제 뭐 또 기회가 오면 쳐나가겠죠. 다시 이제 뭐
다 팔아치운 것도 2년 후든 6개월 후든 다시 채워가는 구간들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가는 고평가에 갔다 저평가에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파동이라는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런 구간 오면 계속 사면 돼요. 그래서 요런 구간 오면 팔아치우면 돼. 그런 거 제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영상에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항공 섹터에 대한 스탠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 방향성을 내일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